안녕하세요. 최현욱입니다. 오늘 어제 미처 말씀드리지 못했던 부분이 좀 남아가지고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사실 주식에 관련된 유튜브를 했던 진짜 이유를 생각해 봤는데 주식으로 돈 번 사람이 왜 없는지 좀 이상했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돈을 번 사람들은 알려지기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또 반대로 주식으로 돈 벌었다고 나대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기꾼이죠. 그래서 돈 좀 번 사람들이 왜 조용히 살아가는지 생각해 보니까 대부분은 불법이나 불공정 거래로 돈을 벌었어요. 제가 직접 본 사례를 몇 개 말씀드릴 건데, 세무사나 회계사가 본인이 맡은 회사의 주식을 차명으로 매입해서, 예를 들어서 분기 말해서 분기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날 것 같아. 그래서 가족들 차명으로 매입을 해서 수억 원의 수익을 본 사람들을 제가 직접 봤습니다. 또 우리가 최근 잘 알듯이 LH 직원들이 차명으로 부동산 투기를 한 것도 많이 있죠. 또 제가 직접 본 케이스 중에 수십억 원의 부동산 자산가가 있는데 부동산 갭 투자, 아파트 갭 투자를 해서 투기를 했어요. 근데 처음에 종잣돈은 부인이 사망보험금을 가지고 몇 억을 가지고 아파트를 사서 갭 투자로 해서 또 여러 채로 늘려가지고 수익을 낸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수십억까지 수익을 내놓고 그 부인의 사망보험금으로 돈을 번 건데, 그 부인의 그러니까 그 부인의 사별한 부인의 자기 자식한테 돈을 안 주고 재혼을 하는데 양육권을 포기하고 양육비를 안 주고 수십억을 꿀꺽하고 재혼을 하고 이런 사람도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면에서 돈을 좀 번 사람들이 대부분 도덕적인 문제가 있어요. 혹은 자기가 번 게 아니라 물려받은 거라면 또 그 조상은 대부분 친일 매국노 행위를 해서 돈을 벌었겠죠. 그걸 물려받았겠죠. 예를 들어서 노무현 정권 때 친일파 재산을 찾았는데 대부분이 민주당에서 나온 적도 있어요. 또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재용 같은 경우도 상속세를 탈세했죠. 이렇게 결국 돈 좀 있는 사람들의 99.9%는 편법, 탈법, 위법을 한 범죄자인 거예요. 그 중에서도 특히 주식으로 돈을 번 사람들은 대부분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돈을 벌고 혹은 시세 조작을 해서 돈을 벌었겠죠. 그래서 이분들이 돈을 벌었다고 소문이 나면은 대부분 깜빵을 갑니다. 그래서 진짜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숨어지네요. 근데 반면에 나 돈 벌었다, 나 주식 잘한다 이런 사람들은, 이희진, 이슬비, 수투 같은 사람들은 돈을 번쩍하는 경우는 투자를 유치하는 사기꾼인 경우가 많죠. 그런 사람들 특징이 롤렉스 시계 차고 람보르기니 타고. 그래서 제가 롤렉스를 살까 하다가 안 샀죠. 그래서 제가 샤넬을 샀는데 이런 사기꾼하고 비슷해지기가 싫어가지고 일부러 안 샀죠. 그래서 제가 주식 유튜브를 했던 진짜 이유는 진짜로 시세 조작이나 내부 정보 없이 공개된 정보만으로 정정당당하게 네이키드로 투자를 하는데, 혹은 투기일 수도 있고 갬블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런 갬블이라고 치면은 이제 자연빵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구라가 아니라 자연빵으로. 그래서 진정한 개미의 성공 다큐를 남겨서 나중에 성지순례로 재평가 받는 거를 꿈꿨던 거고요. 근데 이게 좋은 게, 만약에 진짜로 성공을 하면은 성지순례가 되지만 실패를 하면 어차피 아무도 안 보겠죠? 그래서 성공해도 괜찮고 실패해도 괜찮고, 그래서 투자를 하신다면 이렇게 기록을 남겨놓는 게 좋다. 만약에 하나
성공했을 때 좋은 다큐가 되니까. 그래서 사실 이게 각본이 있는 드라마거든요. 누구나 부정할 수 없는 15억 깡통 개미의 무근본, 무정보력, 자연빵의 영끌존버, 눈물의 주식 역전 드라마인 건데, 이거를 기승전결로 표현하면은 깡통 개미가 종목을 선택하고 영끌존버를 하는데, 승 21년 올해 초에 점상하고 만원을 돌파하면서 이제 분위기가 좋아지다가 다시 거기서 꺾여서 5,000원대까지의 약세를 가고 이제 결말이 나올 거고요. 만약 5단계로 본다면 발단은 깡통개미가 종목을 선택하고 전개 만원 돌파하고, 근데 위기에서 다시 꼬꾸라져서 5,000원의 약세를 갔다가 절정, 지금 8,000원대로 회복하죠. 거기서 이제 결말은 뭐냐? 절필 선언을 하고 열린 결말로 남겨두는 거죠. 그리고 시즌1은 끝내고 시즌2로 존버개미 스토리 시즌2 네이버로 가는 거죠. 그리고 제가 풍문에 대해서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는데, 풍문이 바람결에 들었어, 지나가다 들었다는 뜻인데, 거기에 대해서 누가 그래? 라고 하면은 모른다고 하는 게 그냥 들은 얘기다 하고 하는 게 풍문이죠. 근데 저는 이게 내 생각이다, 어디서 들은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한 거다라고 코어트, 사이트를 하면은 풍문이 아닌 거죠. 사실 출처를 밝히니까 나다 라고 밝혔는데, 문제는 나는 출처를 밝혔지만 그걸 듣고 전하는 사람에서 그거를 까먹었어? 누가 그래? 라고 생략할 수도 있고 왜곡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제야의 수십억 전문가가 그랬다 라고 하면은, 제야의 강원도 시골에 수십억 자산이 아니라 깡통 수십억의 전문가가, 주식 전문가가 아니라 의학이나 법률 전문가가, 양자역학 전문가가 한다고 하면은 완전 틀린 말은 아니겠죠? 설령 그렇게 해서 풍문이 되더라도 결과적으로 현실이 되면은 그것도 풍문이 더 이상 아닌데, 예를 들어서 이희진이 사기를 많이 쳤지만 그 중에 크래프톤에 투자를 했습니다. 과거에는 블루홀이었는데 3만원대 투자를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5대1 분할을 해서 6,000원으로 쪼개졌죠. 근데 그게 최대 장외에서 180만원까지 갔고, 지금 공모가 45, 55만원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최소 75배에서 300배의 수익을 났어요. 이 정도 수익이 나면 더 이상 사기가 불법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위법성 조각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정당행위, 공무 집행을 할 때 생길 수 있는 일들. 두 번째 정당방위, 내가 피해를 받아서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 3번 긴급 피난, 거기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 하는 것. 그리고 피해자의 승낙, 그리고 자구행위, 이거는 나의 피해를 피하기 위해서 예방적으로 하는 게 자구행위죠. 근데 그 중에서 피해자의 승낙이 중요한데, 아까처럼 이희진이 크래프톤에 투자한 거에서 사기를 당했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100배, 300배, 200배의 수익이 났다? 그러면 피해자가 그걸 승낙을 하겠죠? 만약에 사기죄로 하고 수익 안 받을래, 혹은 수익 받고 사기죄 안 할래 하면 당연히 수익 받고 사기죄를 안 하겠죠. 그렇게 승낙을 하면은 위법성이 조각이 돼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희진이 이 시점에 판결을 받았다면 조금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진짜로 사기를 쳐서 그 돈을 다 빼돌린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떤 곳에 투자를 하기는 했기 때문에 그게 완전히 틀린 거는 아니죠. 어쨌든 그런 투자 사기가 결과에 종속된다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풍문이나 사기나 이런 것들이 결과가 중요하다라고 보고 나서 저의 경우를 보시면 2월달, 3월달에 네이버를 추천했는데 그때는 근거 없이 추천을 했죠. 제 생각이었던 건데
그게 풍문이라고 볼 수 있지만 실제 네이버는 떡상을 했어요. 그러면 더 이상 이건 불법성, 위법성이 없는 겁니다. 또 3월 19일에 젠백스 링크나 크리스 FNC를 처음 언급을 하고 그 뒤에 이제 지분 매각, 젠백스 링크가 계열사인 크리스 FNC 지분 매각을 예상하는 얘기를 했어요. 이게 진짜 풍문에 해당할 수가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 내용은 1월 달부터 조회 공시에 계속 나오던 거였어요. 그래서 답변으로 이 계열회사는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계열회사는 크리스 FNC 그 주식을 처분을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던 거기 때문에 근거가 있던 거죠. 그러고 나서 제가 예상했던 대로 5월달하고 6월달에 젠백스 링크가 크리스 FNC의 지분을 매각하고 현실화가 됐죠. 그래서 제가 이때 어떤 얘기를 어떤 논리로 했든 간에 현실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전혀 없어요. 근데 제가 제 스스로 좀 놀라웠던 게 있는데 4월 5일에 크리스 FNC가 그러니까 3월 31일에 공시가 떴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4월 5일에 이 관리 종목 지정 우려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그때 저는 신용으로 크리스 FNC를 3억 한 10,000주를 몰빵을 쳤어요. 그리고 한 열흘 뒤에 관리 종목이 해소되면서 떡상을 했죠. 아마 이 상황을 보고 누구라도 제가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게 아니냐고 의심할 수 있는데 이때 저의 영상을 보면 제가 진짜로 고민하면서 몰빵, 인생 베팅을 한다는 거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지나고 봐도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였는데 제가 이때 좀 매집을 한 다음에 여기서 일부 수익 실현을 하고 3월 말에 관리 종목 지정 우려 예고가 뜨면서 이렇게 많이 빠졌던 건데 근데 제가 판단한 거는 이 밑꼬리를 달고 다시 올라가길래 아마도 여기에 내부 정보를 아는 사람들이 매수하고 매집하는 힘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 약세인 상태에서 신형으로 몰빵 쳐서 10,000주 정도를 더 산 거예요. 그리고 4월 16일 관리 종목이 해소되면서 떡상을 하고 쭉 가죠. 그래서 이 중간중간 수익 실현을 하는데 근데 제가 수익 실현을 해도 떳떳할 수 있는 게 여기서 고점에 털고 나오면 누군가한테 피해를 줬을 수 있지만 이때 거래량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파는 만큼 다시 샀어요. 그래서 그게 자전거래로서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남한테 피해를 준 게 전혀 없죠. 그래서 제가 그때 4만원대에 매입한 물량이 있는 이유가 제가 4만원대 이 물량만큼을 팔고 그 물량만큼을 제가 다시 산 거예요. 그래서 매입 단가가 이렇게 높은 게 있죠. 근데 다시 거꾸로 말하면은 이때 산 거에 한 10,000주 정도를 이때 회전을 했어요. 한 1억 5천을 현금화를 한 거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안 주고 내가 그 고점에 스스로 다시 물려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밑에서 또 최근에 추매를 했고요. 이렇게 살다 보면은 정말 궁합이 잘 맞는 나랑 정말 잘 맞는 종목이 있는데 과거에 휴젤이 그렇기도 했어요. 제가 10억을 깡통 찼던 종목이 이건데 이때부터 쭉 신용으로 존버 연끌 해가지고 이때랑 이때 10억을 찍었고 근데 거기서 빼질 못하고 이걸 쳐맞고 깡통을 찼죠. 근데 만약에 이것도 버텨냈다면 결국은 다시 몇 배의 수익을 냈을 텐데 이걸 견디지 못했어요. 한미약품도 비슷한 건데 이게 최초에 제가 5억을 벌었다가 깡통 찬 종목인데 이때 물려가지고 떨어질 때 계속 존버, 연끌, 추매를 하고 버티다가 이때 5억을 찍었는데 또 타이밍을 잘 못 맞춰서 이때 깡통을 찼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지금은
크리스 FNC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 상태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제가 얘기했던 거대로 실제로 떡상을 하고 지분 매각을 예상했더니 실제로 팔고 또 몰빵했더니 오르고 이런 것들이 현실화되면은 혹시나 저가 얘기해서 오른 게 아닐까 하는 걱정도 드는 거죠. 삼성제약도 마찬가지로 제가 어떤 목표가를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게 풍문의 유포가 되고 거기서 근데 그 구체적 가격이 되면 현실이 되면은 더 이상 풍문이 아니게 되죠. 근데 또 반대로 그 가격이 되면 너가 어떻게 알고 있었냐, 내부 정보를 미리 알고 있던 거 아니냐고 의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런 의심을 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양자역학을 공부해서 미래에 가서 가격을 보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